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범서입니다. 이거 PPT 한번 내려보세요. 네? 네. 제가 지금 자리를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나 하면은 김천의 최고 심장부인 평안함산동으로 1일 일자로 제가 자리를 옮겼는데 그 간 이유는 우리 농업이 농촌뿐만 아니고 시내에 있는 분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이런 취지고, 또 지금 굉장히 어렵답니다. 시내권이 아마 농촌보다 더 어려운 게 김천의 소상공인들이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제가 임무를 부여받고 또 부득이 자리를 옮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농업은 떠나지 못합니다. 왜? 제가 직이 농업직이잖아요. 농업사무관입니다. 35년 동안 제가 여러 부서를 다녔지만 한시도 농업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란 인증 및 자연순환 농업 특강을 함께 준비를 했는데, 오늘 진짜 중요한 분들이 다 오셨고, 진짜 김천에서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오늘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왜 자연순환 농법을 해야 되고, 또 이 농법을 통해서 왜 한란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그의 발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유명한 분들의 특강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잠깐 한번 만들어봤어요. 오늘 교육이 딱 해서. 제가 사실은 한 35년 동안 농무를 하면서 가장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 농업이 과연 산업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회의를 굉장히 느꼈어요. 왜 내가 농업직을 했는가? 농업은 5,000년 역사에서요, 밥도 못 먹고 사는 산업이었어요. 농사를 5,000년 동안 지어도 밥을 못 먹었어요. 지금도 죽어라 농사 지어도 빚혀서 헤어날 수 없고 돈을 못 번대요. 일부 몇 사람만 빼고.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연구개발 과정을 하면서 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농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 먹고 사는지. 그래서 1982년부터 2012년 30년 동안 물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쌀은 53,000원에서 16만원 3배 오를 동안에 30년 동안 말입니다. 공산품은 10배가 올랐습니다. 경유가 공산품의 기준인데 82년도에 180원 하던 것이 2012년도에 1800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70% 역성장했다는 거예요. 쌀 농사 아무리 지어봤다, 그 재료비도 안 낸다, 농기계값도 못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그래 했느냐? 제가 보기에 주범이 국가예요. 국가. 나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농산물은 3배 오르다는데 공산품은 10배 오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겠느냐? 여러분들 미워서 그랬겠냐? 그게 아닙니다. 나라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요, 나라는 부도납니다. 지금 남미의 베네수엘라 맞죠? 빵 하나 살려면 돈을 한 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빵을 하나 못 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물가 지수에 영향이 많은 농산물의 가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국가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나라가 살아야지 여러분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소득은 없이 이런 농업을 영위해야 되는가?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보자. 진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프리미엄 최고의 농산물을 만들어서 농사 지어도 돈이 되는 산업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게 제가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한 게, 진짜 이제는 공업 기술을 연구를 해서 뭔가 정책을 한번 바꿔보자. 이래서 제가 한 5년간 연구를 하는 동안 다행히나마 제가 신앙과장 하기 2년 전에 감사실장을 2년 하면서 우리 양무희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우리 양무희 박사님을 만나서 제가 배운 것이, 이런 것도 있구나, 책에 없는 것도 있구나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거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사님이 책이 없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한테. 책이 없는 걸. 그게 남절입니다. 여러분, 남절을 들어봤어요? 남절이 영어로 하면 시아노 박테리아인데, 블루 그린 알지라고 군청색을 나타내는 아주 그 미세조류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먹을 영양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동맥영양 미생물인데, 이 미생물만 있으면요, 퇴비도 필요 없고 농약도 필요 없고 또 여러분처럼 화학 비료, 여러분들 좋아하는 화학 비료도 필요 없어요. 엄청난 연구를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박사님은 서울대 농생대를 나오셔가지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주립대에 나오셔 박사를 받으시고 농모성에서 7년간 연구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미국 농모성은요, 세계적으로 농업에 대한 석학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는 최고의 박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7년간 연구하셔가지고 뭔가 이걸 한국의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한국에 들어왔는데, 서울대학교 농업진흥청, 한국을 움직이는 농업계 인사들이 우리 박사님을 배치한 거예요. 마치 황우석 박사를 외국으로 쫓아버리듯이 우리 기득권 세력들이 학자나 자본가나 정치인들이 쫓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박사님이. 그래서 제가, 야, 하늘이 높는구나, 우리 김천은. 해서 제가 열심히 박사님한테 배워서 공부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바꿔야 되겠냐, 나름대로 연구한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 패러다임은 하나의 과학이, 하나의 이론이 세상에 나오면은 그게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체계적으로, 이 시스템적으로 이 구조화돼야 됩니다. 사회. 그래야만이 그것이 작동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패러다임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기술로 이루어진 패러다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913년도에 하버와 보쉬라는 유명한 독일 학자가 화학 비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는가? 공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지상에 있는 수소와 결합을 시켜서 아모니아 비료를 만든 게 효시입니다. 1913년도입니다. 네, 그걸 만든 게 효시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00년 동안 농사 지어도 농사 잘 지은 사람 못 짓을 하겠지만은 그게 엮이는가 숨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한번 바꿔봐야겠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제일 먼저는 제가 차별화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차별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차별하면 너와 나의 차별화, 다른 동네와 우리 동네의 차별화, 다른 나라와 우리 나라의 차별화,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에서 차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차별화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시대와 차별해야 됩니다. 관행과의 차별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더라도 이제부터는 바꿔야 된다.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통째로. 지금까지는 화학비료 농사를 지어서 왔지만은, 무기영양소리에서 화학비료 농사를 짓지만은 이제는 제발 그거 끊고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시대와의 차별화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어요. 이 농업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표준화입니다. 농산물이 공산품과 가장 대별되는 것이 표준화입니다. 공산품은 이 스탠다드이제이션, 표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상품의 균질화도 되고 이게 전 세계로 팔려갈 수 있는 물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산품 그게 안 돼요. 나라마다 환경 다 틀리죠. 지역마다 틀리죠. 집집마다 틀리죠. 다 틀린 거예요. 진짜 계절마다 틀리죠. 진짜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지금 농산물이 표준화되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박스 있어요. 박스. 여러분들 포도 박스 옛날에 20kg 나무 기짝에 따서 팔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2kg, 4kg 표준화했죠. 모델. 자두 그 전에 10kg 하다가 3kg, 5kg 표준화.
박스 말고는 표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매 시장에 가보십시오. 집집마다요. 특등급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 특등급 집집마다 다 틀리잖아요. A라는 농가는 특등급이 2만 원 하고 B라는 농가는 특등급이 애기 중국보다 작고 이래요. 다 틀려요. 표준화가 없어요. 당도, 세태, 경도 하나도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품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상품이 생산되기 전까지 기술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기술이 다 틀려요. 똑같은 품종을 하면 똑같은 기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틀린 거예요. 배운 데가 틀린지 몰라도 전부 다 어떻게 다 기술이 틀려요. 재배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표준화 안 되지. 또 한 번 이야기할까요? 환경. 여러분 소양 한번 볼까요? 집집마다 똑같은 샤인머스켓 포도농사를 지어도 다 환경이 다 틀립니다. 내 밭 한 밭대기도 다 틀려요. 이 교통이 저 교통이 다 틀려요. 환경이. 아마 문은 쓰레기 한 거는 다 틀려요. 왜? 물로 해서 다 섞어놨으니까. 그거 말고는 환경이 다 틀립니다. 뭔가 하나 통일화되고 표준화된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균절화된 상품이 나올 수 있고 표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도 농업도 표준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변화인데 지금 여러분들 농사지어서 가락동을 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듯이. 그런데 이 가락동에서 이제 빨리 벗어내야 되는데 지금 앞선 농가들이 하는 게 이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수출하는 것도 뭐 동남아, 홍콩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뭐 샤인머스켓해서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껏해야 동남아 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란 인정을 받아서 전 세계 4분의 1을 소화해내는 한란 시장에 좀 뚫기 위해서 원장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 세계적 시장의 어떤 다변화도 해야 되지만은 제가 말하는 다변화는 그게 아닙니다. 농업 생산은 일부분이에요. 우리 작업도 얼마 되는 거 아닙니까? 23%입니다. 여러분들 농사 짓는 거 암만 열심히 지어도 우리 국민한테 대줄 수 있는 게 23%밖에 안 돼요. 77%는 사 먹어야 돼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 국토가 좁아서. 그러면은 앞으로는 농산물 생산으로 산 세계화가 아니라 농업 기술을 세계화해야 돼요. 농업 기술을 세계화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후배들이 이 기술을 호국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바나나 외국이 주는 거 사 먹지 말고 우리가 생산해서 사 먹고 나머지 팔고 지금보다는 그네들이 만들어주는 바나나보다는 10배, 20배 훌륭한 농산물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세계화는 기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산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농산물 하나도 세계를 못 하는데 언제 기술을 세계화를 하지만은 오늘 교육 잘 받으시면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술을 배워서 또 가르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나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는 다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뭐 바나나 같으면 필리핀 가서 만들고 망고 같으면 아프리카 가서 만들고 또 여러분 잘 먹는 커피 아프리카 가서 만들고 우리 기술로 가서 세계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거를 다 만들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고 거기서 생산되는 소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농업이 세계화지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농산물 수출이 세계화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농업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 세 가지 차별화하고 새로운 개념에서의 차별화, 그 다음에 표준화, 전 단계의 표준화, 그 다음에 세계 시장을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변화, 이러한 것들을 그나마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자연순환 농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농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양무희 박사님이 강의를 해주실 거니까 오늘 잘 듣고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장목을 권하지 않습니다. 김천에서 그래도 조직화되어 있고 가장 앞서 있는 게 여기 계시는 우리 포도농가들 가장 조직화되어 있고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벼재배 농가를 초청을 했는데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 표도하고 벼만이라도 이 자연순환 농법으로 세계 시장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든다면 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작목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초청했는데
오신 분들은 전부 오늘 그래도 앞서가는 그런 선도자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좀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농법이 뭔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자연스러운 농법은 제가 배운 겁니다. 우리 양무희 박사님한테. 탄소 동화 작용으로 유기물, 포도당 등입니다. 를 스스로 좀 못하는 스스로 생성하는 독립영양물, 남조류의 서식 환경을 조성해서 화학 농업을 대체하는 농법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자재를 대신해서 하는 농법인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환경이 복원되고 그로 인해서 신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면은 우리 영상을 잠시 한 3분에 걸쳐 한번 볼게요. 틀어주세요. 미국의 실제로 자연 환경입니다. 이게 누가 만든 게 아니고 태고 쪽부터 내려오는 자연 환경. You are watching Inside Canyonlands. Hi folks, I'm Karen Hager at Canyonlands National Park. Many visitors to Canyonlands are surprised when they're told to be careful where you walk because our dirt is actually alive. Biological soil crust is a common surface covering here at Canyonlands and the surrounding area. And without it, there'd be almost no life in this desert. This knobby black crust you see here is actually a whole community of microscopic organisms, including algae, fungi, lichens, and mosses. But the real star of the show is a tiny organism called cyanobacteria. Cyanobacteria, or blue-green algae, are one of the oldest known life forms on Earth. Under a microscope, they look like tiny little worms, and when they get wet, they move through the soil, leaving behind long, sticky fibers. Sand grains and soil particles stick to these fibers, creating a delicate structure filled with tiny holes. Imagine this sponge-like sand structure as a miniature apartment building, where moss, algae, fungi, and lichens move in as tenants. It takes decades, even a century, for the full community to form. Where soil crust develops, the whole neighborhood benefits. A solid coating of crust resists erosion by wind and water, and provides a stable place for plants to grow. After a rainfall, soil crust soaks up water like a sponge, giving local plants a nice long drink. Also, the cyanobacteria help convert nitrogen in the air into a form plants can use, which is very important in this resource-poor desert habitat. Unfortunately, it takes only one careless, Godzilla-like step to crush the community and destroy the whole thing. Soil crust takes many years to reform after damage, if ever. Yet avoiding it is simple. When hiking, walk on established trails, bare rock or sandy washes where crust doesn't grow. Vehicles and bikes should stay on designated roads, respect road closures, and only pass other vehicles where they won't damage roadside vegetation. In many national parks, you're told to take only pictures and leave only footprints. But at Canyonlands, we ask you to be even more careful with your feet and don't bust the crust. With your cooperation, this park will remain beautiful, healthy, and wild for generations to come. I'm Karen Hager. Thank you for joining me on Inside Canyonlands. 네, 잘 보셨습니까? 이게 미국의 공원에 캐년랜드라는데 실제로 우리 남조류 서식환경에 살아있는 곳인데 한 3c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사님이 개발한 것은 이게 한번 조성하려고 하면은 조성되려고 하면 아니죠.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립니다. 이 남조류 생물 환경 토양이. 근데 이게 우리 양무희 박사님은 당년에 만듭니다. 당년에 남조류라는 서식 환경을 만들고 3년 안에 완전히 잡톡전 20에서 30cm 안에 모두를 남조류 환경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걸 대한민국에서 안 받아줘요 지금. 왜 기득권들이 자기들 권리 뺏기다 싶어요.
이거 한장을 넣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공무원이 너무 좀 영어를 잘못 쓸지 몰라도, 야, 미칠 짓입니다, 이거. 응?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걸, 현실을. 응?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배경 및 발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840년대에 독일에서 무기 영양설이 이론 등장한 이비라는 대단한 학자입니다. 화학을 전문하던데 여기서 무슨 이론이냐? 모든 식물은 NPK, CA, MG라는 무기 영양분을 먹고 큰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소출이 떨어진다는 최소 양분설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출발해서 1913년도에 하버와 보시라는 또 독일 학자가 암모니아 비료를 개발합니다. 그게 효시입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를 대량 생산해서 식량 생산을 성공합니다. 이 식량 생산 성공해서 못 먹고 사는 건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30년 정도가 되니까 이게 너무 많이 생산돼가지고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식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처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공황이 뭡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폭락했어요.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락했어요. 정권도 폭락하고 쌀값도 폭락하고 이 비료 때문에. 그 대신에 뭡니까? 환경오염을 가져왔어요. 산성화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충해 생기고 또 농약을 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뭡니까? 또 인간 건강까지도 망쳤잖아요. 어떻게 망쳤습니까? 토양이 산성화되면은 이 식물이 땅에 있는 비늘을 빨아먹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냥 단순한 농산물의 안전성이 아니라 건강성을 해친다. 건강하지 못한 농산물을 만든다. 다시 말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넘쳐나는데 이걸 태울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걸 엄청 기하합니다. 중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2억 5천만 명이 앓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약국에 가보세요. 대사가 안 돼가지고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아연, 오만 영양제를 다 갖다 놓고 팔고 있어요. 그걸 안 먹으면 여러분 대사가 안 됩니다. 그게 어디서 옵니까? 음식에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식물에서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토양이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1961년도에 4월 29일 날 충주 비료공장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독일 기술을 가서. 그래서 그때 생산했는데 처음에는 없어가지고 비료를 배급했어요. 옛날에 비료도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논아줬어요. 이렇게 한 대박, 두 대박 이렇게 논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뭐 비료가 제일 싸죠. 퇴비보다 더 쌀 겁니다, 비료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무기 영양설이 맞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기뿐만 아니고 유기도 먹는다는 겁니다. 식물이. 다시 이야기하면은 아미노산이 2개 뭉치면 펩티드, 거기에 다시 10개 뭉치면 폴리펩티드를 하는 수천 개로 이루어진 영양 덩어리 고분자도 식물이 빨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박사님 막 주장하는 것은. 그런데 왜 굳이 화학 비료만 주려고 하느냐예요. 유기 영양 덩어리를 그대로 빨아들이는데 뿌리털에서 왜 이걸 분해해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주나 이겁니다. 그냥 그대로 주라 합니다. 그대로. 그럼 식물이 그냥 빨아먹는다 이겁니다. 그걸 박사님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영양미생물을, 이 독립미생물이 남조류예요. 남조류. 이 남조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이 남조류가 만들어낸 뭡니까? 탄수화물, 아미노산, 발음도 잘 안 되네. 감마리올레탄 하면서 그게 지방산입니다. 오메가6는 지방산인데 이것도 빨아먹고 또 그 다음에 비타민 1, 2, 그 다음에 비타민 12까지 모든 비타민을 다 생성시킵니다. 그리고 토양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 성분을 얘들이 먹기 위해서 용출을 시키는데 결국은 식물이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까지 모든 것을 이 남조류가
식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식물한테 비료를 안 줘도 너무너무 잘 큰다. 폭풍 성장을 한다. 그래서 박사님 이론대로 하면은 양도 2배고 질도 2배다. 따따버리다. 여러분들이 현재 같은 면적에 5천만 한다면 곱하기 4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농법이. 양도 배로 늘어나고 질도 배로 늘어나니까. 이해 가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사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습니다. 남조루가 지금 주요 대사가 있는데, 보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 다 드렸죠, 그죠? 다음 성장을 합니다. 대기 중에 CO2를 빨아들여서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만들고, 그 대신에 O2를 내놓습니다. 식물의 조상입니다, 이게. 식물의 조상이고. 두 번째는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가지고 콩과식물처럼 우리 식물한테 또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사산물에 의해서 면역 강한 물질, 병충해 방제 물질 얘들이 서로 합니다. 그래서 병충해를 스스로 예방하는 기능이 있고, 또 점액질, 이 미생물이 끈끈한 점액질을 분비해서 토양에 가지고 있는 강물질을 녹여줍니다. 그러면 식물이 그걸 빨아먹는데, 결국 지가 먹으려고 녹였는데 식물이 다 빨아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점액질을 해서 토양도 하지만은 토양을 또 입단을 시킵니다. 호달 구조로 되어 있는 걸 깨알 구조로 만들어요. 예, 이렇게 덩어리로. 그러면 그 보호비력이 높아지고, 마지막으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토양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강물질, 토금석을 영출시켜서 식물한테 전부 다 킬레이터 작용으로 다 공급을 하도록, 흡수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고마운, 감사한 그런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류 생물의 조상입니다. 이 남조류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뭔가 이걸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도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쉽고도 또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양과 질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고 또 정책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우리 한랄 인정과 우리 양무희 박사님의 자연수학 농법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고 기회 있는 새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